자, 그다음에 2024년 7월 1일 날부터 바뀌는 비자법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확정된 내용도 있고 적용이 될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적용이 될 것은 정확하게 언제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이민사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정책이 나오는 효과가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정책을 빨리 적용할 수 있고 늦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2024년에 이민법 변경상이 저번 주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호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넷마이그레이션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안 나가.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졸업생 비자를 제일 많이 때리고 있죠. 지금 졸업생 비자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뭐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 같이 묶어가지고 영어 점수 올리고, 뭐 갑자기 나이 제한해가지고 갑자기 35세 줄이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를 호주 안에 신청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시행한 겁니다. 그럼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레벨 1 컨트리 같은 경우는 ETA 비자,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발행되는 그 관광 비자로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비자를 많이 넣죠.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많이 선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호주 밖에서 심사와 호주 안에서 심사가 좀 달라요. 호주 안에서는 법을 잘 따라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절되면 재심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 기간이 너무 지금 요즘에도 안 그래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또 거절시키면 또 재심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호주 안에서 관광 비자에서 그다음에 학생 비자를 넣는 걸 아예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시켜. 그 스케줄 1에 밸리드 요구 조건을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뭐 관광 비자에서 넣을 수 없다고 줘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졸업생 비자에서 온쇼 학생 비자로 신청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졸업생 비자가 올해 말까지 있다. 근데 내가 점수제를 기다리거나 뭐 다른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학생 비자는 내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셨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교도 지금 현재 뭐라고 하시냐면은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 넣는 케이스 안 받아주려고 해요.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수요 비자가 3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이거 시행 언제 할지 모릅니다. 시행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거든요. 그럼 우리 상반기 하반기면 7월 1일부터겠죠. 근데 이게 시행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돼야지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3가지 스트림이 존재하는데 이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생 비자도 이제 변경이 됐죠.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학생 비자 심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조금 놀라는 케이스가 뭐냐면 너무 서류를 안 넣고 학생 비자를 넣어서 거절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조금 놀랐는데 여러분이 GT 같은 거, GT나 GS라 2가지 뭐 다 얘기하는데, 제뉴인 스튜던트, 제뉴인 뭐 템포러리 엔트런트 뭐 2가 똑같은 건데, 이거가 지금 현재 옛날에는 메인 신청자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가족들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지금 이민생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영어에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고 증명에 꽂혀 있어요. 장고 증명. 그럼 영어를 올리고 장고 증명 올린 이유가 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올린 거는 영어가 안 되는데 체류용으로 있는 분들을 타겟을 하신 거고요. 장고 증명 올린 거는 약간 제3의 국가가 장고 증명 어렵죠. 그런 분들을 타겟을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을 뭘 얘기하냐면 지금 제발 좀 학생 비자 신청하지 말라는 게 원래 이민생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학도 지금 이제 코타로 줄이려고 합니다. 캡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주 밖에서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좀 있고 근데 뭐 백코스 직업학교로 간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4월 달에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은 3분의 1의 학생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거절됐을까요? 직업학교에서 거절됐어요? 직업학교에서 거절됐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직업학교 거절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40% 이상이에요. 한국 학생들도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학생들도 비자 거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영어 없이 장고 증명 없이 넣는 거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 이전에 공부했던 기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서류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죠. 졸업생 비자. 나이 원래 35세로 감소가 했는데 뭐 석박사 연구 과정들은 예외를 줬고 뭐 그 홍콩 파스포트 홀더도 뭐 예외를 주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조건은 6.0에서 6.5로 올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졸업생 비자 신청자들이 좀 많이 줄겠죠. 왜냐면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IELTS 6.5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졸업생 비자에서 뭐 경력을 쌓아서 고용수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경력을 다 만들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비자 신청 수수료가 졸업생 비자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다 정의되는데 학생 비자 신청 수수료가 대폭 상향되죠. 예, 거의 1,400불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자도 다 오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나요? 원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오르는데 특정 타겟 직업 그 비자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요 비자 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바꿀 건데 지금 현재 뭐 아까 미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다음에 기술 수요 비자가 어떠냐면 이제 이번에 바뀌는 고용주 수법자 같은 거예요. 뭐 고용 수법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왜냐하면 스킬 인 디맨드 비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 부족 비자에서 스킬 인 디맨드 약간 말이 조금 다른데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죠. 바꾸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비자지만 얘네들이 바꾸려고 하는 건 말이 바뀌지만 사실 뭐 정책이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스킬 인 디맨드로 바뀌게 되면은 비자가 동일해집니다. 무조건 4년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2년, 1년부터 뭐 4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0일 내에 처리 빨리 하겠죠. 근데 그건 위험한 거죠. 빨리 처리한다는 뜻은 뭐냐면 해결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절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광고 유효 기간을 이렇게 뭐 호주 사람 못 찾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고용 종료 시 새로운 스폰 비자를 찾을 기간을 150일. 그러니까 이거면 지원자들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럼 지원자를 더 좋게 하면은 고용주들이 스폰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죠. 영주권 경로를 확대한다는 거에 그 말은 맞지만 영주권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먼저는 이 비자를 받아야지 그다음에 영주권을 가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 비자를 받을 때 영주권 개런티가 된다면 이 비자를 받는 조건을 엄청 어렵게 하겠죠. 고용주의 비용 감소 가능성 확대 이게 보면 양날의 칼이긴 한데 고용주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뭐 그 회사에 계속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주에 돈을 내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개 스폰서 등록부 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폰서를 제한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발달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시스템이 애매할 때가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비자 시스템이 어떠냐면 완전 오프라인. 그러니까 일일이 종이로 제가 옛날에 이제 영주권 받을 때는 어떠냐면 신체 검사를 제가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검은 끝나죠. 그러면 거기서 의사가 봉투에 신검 결과지를 줘요. 봉투로. 그럼 그걸 갖고 이민성 그 오피스 가가지고 우편함에 넣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민성에 이제 그 서류 같은 분실이 많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건데 그럴 때 막 그냥 영주를 막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되고 그 공개 스폰서 등록부라는 게 뭐냐면은 고용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스폰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이 뭐냐면 호주 스킬드 오스트리안 인플로이를 못 찾았을 때의 조건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호주 사람 찾으려고 했는데 슈터블한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스폰 줄 거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회사가 만약에 광고를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스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발된다.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민성은 이제 이 고용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리젝한 사유를 설명해요.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0-491은 주정부죠. 주정부 스폰인데 주정부 스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정부는 사람을 더 달래요. 우리 주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자유권을 더 줘 이거고 연방정부는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 말대로 다 준다면 어떻게 해요?
넷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거에서 지게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숫자를 물어보고 필요한 직업군을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보다는 많이 늘리겠지만 조금은 몇 가지 고려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 190보다는 491 쪽으로 좀 더 많이 틀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거주 지역이나 거주 기간을 많이 늘립니다. 지금 이제 7월 1일 발표가 되겠죠. 주마다 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주정부 스포는 이민성처럼 이렇게 어떤 기간에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그냥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그러면 그냥 닫히는 경우도 바로 닫히기도 하고, 오늘 열었다가 내일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정부가 이제 7월 1일 날 되면은 각 주정부의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조건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정부는 이미 쿼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달라는 주도 있고 뭐 말이 많습니다. 서울주는 더 달라고 막 난리치죠. 근데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에서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고 필요한 조건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주정부에서 얘기하겠죠. 자기 주에 거주를 오래 했던 사람들 위주로 주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주정부는 뭐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갑자기 하기 때문에. 경쟁 포인트가 증가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점수제 비자 포인트를 많이 안 했지만 이번에 뭐 6월달 한번 했죠. 뭐 인비테이션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점수 보셨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이게 간호 65점에서 옛날에 인비 받았는데 지금 65점 인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무조건 헬스학과 졸업하면은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스킬 인 데맨드니까 필요한 직업군이 꼭 뭐 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직업군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는 헬스 직업군들이 받았던 어드밴티지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점수들이 각 주마다 달라지겠지만 점수제가 조금씩 올라가겠다. 근데 이게 옛날 점수제로는 80점, 65점이지만 바뀐 점수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자기들의 점수제 시스템을 캔버라처럼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모니터링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뭐 인컴 스트레스홀드가 있는데, 인컴 스트레스홀드 있잖아요. 점수제에도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190, 491에서 이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줄 때 이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정부에서 인비를 받을 때 이 사람의 오퍼레터나 뭐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91 비자를 할당 줄였죠.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줄 수 있는 비자를 빼고 그다음에 491, 190, 491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89를 준비한다면은 조금은 생각을 다른 비자 옵션도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너무 189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고용스폰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신청하시거나 또는 이미 비자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조건이 있거든요. 고용주 변경 조건이죠. 810, 8107, 8607, 8608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민성에서 허락을 받기 전에는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7월 1일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허락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안에서는. 왜냐면 이게 메이크 센스한 게 뭐냐면 내가 막 A라는 고용주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B라는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 또는 B 고용주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자가 내가 함부로 이동을 못하게 해요.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근데 그럼 B 고용주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할지 안 할지를 테스트 못해요. 왜냐면은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일을 해봐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노무를 변경할 수 있는 지정을 할 텐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게 상당히 비자 홀더에게 약간 약점이죠. 그거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착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고용주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좀 지금 현재 뭐 60일, 90일을 지금 현재 180일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뭐가 있냐면은 7월 1일부터 바뀌지만 제 생각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7월 1일 전에 그만둔 사람은 60일 안에 찾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이민석 일일이 판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7월 1일부터 전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 건지는 대략적으로 압니다. 아는데 그 뉴스에서 여러 루트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2024년 11월 23일쯤에 이제 사파리 비자 근무 격려 요구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그게 하반기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월 23일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2년 요구 조건 있죠? 그걸 1년 줄여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캔디데이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파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파로 비자를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졸업생 비자 2년 안에 어떻게 내가 2년을 맞춰가지고 내가 그 사파리를 신청하냐? 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2년, 1년을 준다는 것은 점수제 비자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고용스폰 비자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고용주 비자를 신청할 사람이 더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용주 비자 심사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구 조건을 줄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진짜 이 직업군이 이 회사에 필요한지를 더 심사를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게 뭐냐면 AAT에서 ART로 재심 기간이 변경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심 걸어가지고 호주의 체류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민성은. 그래서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는 AAT에서는 그게 컨트롤이 불가능하니 ART 시스템에서 만드는데 특히 ART 시스템에서는 뭐가 있냐면 학생 비자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자 심사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심사를 대기하는 게 아니라 비자별로 타겟되는 비자는 심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부터는 학생 비자 재심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학생 비자 거절돼서 재심 탄다고 했을 때 뭐 1, 2년 이상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내가 재심에서 이길 준비를 하시려면 학교도 잘 다니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비자 넘어갈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정재영님께서 멜버른 대학교 IT 석사나 농사 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사 연관성이 없어도 있다고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근데 나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면 있는데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기술 비자의 나이 제한이 45세가 맞긴 하죠. 네, 0점으로 되니까 점수제 비자가 그렇고 지금 뭐 고용스폰 비자도 45세로 제한돼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오해할 게 뭐냐면 그 TSS 비자는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영주권 넘어갈 때는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189, 190, 491. 왜냐면 이민성은 여러분이 세금 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45세가 되면 세금 낼 기간이 줄죠. 짧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더 주려고 합니다. 학사 관련이 없다면 경력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야 학교에서 오퍼라도 주죠. 네.